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경제 위기의 제조 개방,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적용하면 중국이 경제 위기에 제조까지 외국인들에게 전면 개방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은 경제 위기에 제조까지 올스톱된 상황이죠. 수출과 수입이 부진하고, 그리고 FTI에도 부진하고, 그리고 탈중도 가속화되고, 지금 자국 제조 분야까지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해제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한 없이 투자를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정치 안보 개념과 충돌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과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경제 위기의 제조업 개방,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먼저 알아볼 내용은 제조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전면적으로 개방했다라는 내용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8일 제3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할 것. 외국인이 들어와서 제조업을 할 때 우리는 완전히 이것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차이라는 중국 경제 전문 매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출판 및 인쇄와 전통 중의학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해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은 좀 다릅니다. 데이비드 준 황이라는 미국 경제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죠. 중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정보통신기술 및 모바일 뱅킹 분야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한 반면에 제조업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다. 원래 중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다. 실패를 맛본 뒤 이제야 제조업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판단해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 침체 위기에 처한 중국은 해외 기술 및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투자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을 것.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경제 침체 위기에 처한 중국이 해외의 기술과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술 협력, 지금 컴퓨팅 분야에서 안 되죠. 컴퓨팅, AI 이러한 분야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분야도 안 되죠. 바이오도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경기 침체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해외 기술을 들어온 한 번의 업그레이드, 퀀텀 점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투자를 해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투자 제한을 해제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FDI. FDI가 해외 직접 투자인데 해외 직접 투자가 감소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에 투자하는 것조차 지금 감소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외 직접 투자, 중국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약 1158억 달러, 한국 돈으로 157조 원에 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것이고 FDI 감소는 3년 만에 처음. 자, 2020년이라는 기준을 보면 2020년에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을 빼고 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외국인 투자가 줄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투자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대외 환경이
엄청나게 나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3년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 약 49억 달러, 약 6조 6천억 원. 이것은 중국에 있는 자본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중국에 있는 자본이 없다 보니 해외에 투자하는 곳조차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한 것이고 1998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느꼈다. 결국 87% 감소했다라면 외국 투자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즉 1대1로 작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낮은 신뢰도라는 것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 향후 1년간 중국 경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이랬죠. 0.1%만 1년간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99.9%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봤다라는 내용이죠. 타이치엔이라는 대만 중국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반전의 카드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시 주석이 외국의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방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늘려서 중국 내의 경기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거의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들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불리는데 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없고 결국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가 필요한데 이 외국 투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와서 한번 해봐 라고 완전 개방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 내 해외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나 제한은 여전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모순적이라는 거죠. 해외에서 지금 투자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중국의 법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왕허라는 미국의 중국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FDI 확대, 대외 무역 안정도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 가장 큰 배경은 전 세계는 중국의 불안한 정치 환경,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이런 혼란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이 당연히 제재를 걸 것이고 미국이 당연히 제재를 걸게 되면 여기에서 들어갔던 기업들이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의 FTA 확대, 대외 무역 안정성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중국이 폭스콘은 지금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이 폭스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합니다. 환츠스바오라는 신문이 24일날 이렇게 발표를 하죠. 세무당국이 광둥 장수성 소재 폭스콘 주요 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국무원의 자연과학부는 허난 후베이성 등이 산재한 공장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딱 있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세무조사는 대만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폭스콘 창업자 구어타이밍에 대한 경고입니다. 구어타이밍은 이전에
총선에 출마를 할 때 원래 폭스콘의 회장이었다가 지금 그 회장자를 내려두고 지금 갔죠.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는 사실이죠. 친중파인 그의 출마로 야권표가 분열이 가까웠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원하는 총통이 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 중국이 압박카드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번 세무조사로 그 타이밍에 대한 경고 그리고 애플에 대한 경고를 동시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중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회사라 할지라도 세무조사를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에 지금 해외 투자,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해외 투자 완전 개방?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올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인도 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나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러한 곳에 힘을 쏟고 있고 베트남, 이러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키워줘야 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 시 주석이 이렇게 말을 했어도 성공할 것이냐? 물론 아직까지 낮은 임금 그리고 좋은 인프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력 수준도 계속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남겨주시고 저도 한번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